우리는 그 차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보험은 별로 안 움직이는 거 여러분 다 아실 테니까 빼고요. 그럼 IT로 갈게요. 삼성도 있어. SK하이닉스 같이 보죠. 어떻죠?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단기로도 부러진 듯한 느낌이 없고요. 그냥 얘 자체가 이제는 와 하고 올라가기가 힘든 구조인 거죠. SK하이닉스가 갑자기 여기서 와 하고 올라간 거는 왜일까요? DRAM 때문에였으면 얘보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더 와 하고 올라갔어야죠. 도시바 때문에 그랬겠죠. 리스크를 제거했거든. 아니, 그러니까 이거 정말 큰, 올해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좀 기억나는데 하이닉스한테 제일 좆되는 케이스는 지네들보다 못하는 회사들이 도시바 가져가는 거였어요. 지네보다 못한 반도체 회사들이. 근데 얘가 갬페이 먹고 한 거잖아요. 왜 말이 너무 저런가요? 편먹고 했잖아요. 근데 편먹고 한 애들이 누구죠? KKR 뭐 이런데 KKR 들어보셨습니까? 겁나 유명한 헤지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 그러니까 저가 준비하는 건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인데요. 걔네들이 어떤 거냐면 경영 투자형,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입니다. 미국에서 자산 규모로 그런 헤지펀드 중에서는 두 번째인가 봐요. 우리나라 국가부채 정도 될거든요, 사이즈가. 걔랑 이제 편먹고 걔 빼먹고 한 거란 말이에요. 제일 좋은 케이스인 거예요. 돈은 하이닉스가 되게 많이 냈는데 그 하이닉스 돈 제일 많이 낸 게 하이닉스 분기에 한 번 번 거만큼만 내면 돼요. 그 정도 돈만 쓰면 되고 사실은 그거 인수한다고 해서 별로 이득은 없어요. 도시바한테 그러니까 도시바 인수해서 요번 건으로 하이닉스에 그렇게 이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은 일본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라인은 다 일본에서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러냐면 최악을 피했기 때문인 거잖아요. 이거를 소위 얘기해서 대만 반도체 회사나 미국에 있는 작은 웨어하우스나 뭐 이런 반도체 회사들이 도시바를 먹어버렸으면 하이닉스는 가뜩이나 낸들은 잘 못하는데 낸들은 계속해서 박힌다니까요. 밑으로. 그러니까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10조를 주고 자기의 MS를 유지할 거예요. 10조를 주고. 근데 그 10조가 예전에는 컸겠지만 지금은 분기에 한 번만 벌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폭등한 이 부분은 있는데 그거 외에는 사실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계속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조적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내일 아침에 되게 이제 월요일 아침에 한번 봐야겠죠? 왜 봐야 될까요? 우리 봤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작살이 났잖아요. 그러면 하이닉스한테 영향을 줄까? 제 생각엔 영향 안 줄 것 같아요. 제 추측에는 영향을 안 줄 것 같은데요. 봐야죠. 그건 확신할 수 없으니까. 나머지 IT를 보면 삼성전기. 이거는 여전히 뭐 이건 거의 폭발한 이거에 대한 위격 조정 수준밖에 안 보이니까. 그렇죠? 우리 저번에 내용에도 했었었는데 저번에 가는 우리 과정 중에도 했었었는데 요거 되게 많이 먹은 게 우리 유한타 유한타 대만에 프랍데스크가 겁나 많이 먹었대요. 이거 한 이쯤에서 한 80억 찍었다는데? 근데 어떻게 샀는지 아십니까? 왜 샀는지 아십니까? 우리 회사의 리서치 센터가 서포팅을 잘해서? 에이. 우리 회사 리서치 추천 1등은 LG디잖아. LG 디스플레이인데 왜 이걸 추천했겠어요? 아니죠. 얘네 트랍 애들이 TDK를 탐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해외 시장 볼 때 동종 업종의 경쟁 업종들을 보면 유의미하다.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단순히 핸드셋 부품에서는 보지 말고 MLCC로 보게 되면 일본의 무라타 전기하고 대만의 TDK가 삼성전기하고
똑같은 거다. 이거 왜 표정이 다 처음 듣는 표정이야? 왜 이래? 그런 얘기 기억나시죠? 네. 대만 프랍은 분명히 TDK를 탐방을 갔을 거고요. 탐방을 갔더니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삼성전기가 제일 좋아요. 요즘에.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이걸 질렀을 거라고 저는 추측하고요. 왜 제가 그렇게 추측하냐면 사실은 우리나라 레포트에도 이게 있었거든요. 아마 제 기억에는 그거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렸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나실지도 모르겠는데 돌려드렸습니다. 네. 삼성, 그러니까 이거 제가 예전에 뭐 과정에 했던 것처럼 여러 기업들을 보면 인플리케이션을 얻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라고 하면서 분명히 돌려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게 이때쯤이었거든요. 근데 삼성전기 열고였어요. 맞구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틀리면 얘기하지 않습니다. LG 디스플레이, LG전자.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전까지는요, 대충 한 이쯤까지 보죠. 삼성전기나 LG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는 나중에 올라가요. LG전자나 삼성 SDI 다 유사하게 올랐어요. 비슷하게. 근데 이제 언놈은 빠지고요. 언놈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IT 주식 중에서 LG전자는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LG전자 강추였죠. 지금 제가 LG전자가 포트폴리오에 있을까요? 단 한 주도 없어요. 언제 팔았을까요? 제가 그날 말씀드렸더니 셀스 사인 거래 터지는 거 뒤도 안 들어오고 그걸 말씀드리고자 한 게 아니라 약간은 동반해서 계속해서 오르던 게 이제는 셀 사인을 내면서 빠지는 종목도 발생을 하고 어떤 것들은 폭발을 하기 시작하고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IT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쪽만 볼게요. 네이버, NHN, 엔터테인먼트. 얘는 난 NC소프트. 몇 개 더 붙일 수도 있는데요. 다 보면 어느 시점까지는 동반적으로 소프트웨어도 다 똑같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지금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틀어져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제약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제약 몇 개 좀 쳐봐. 그다음에 네. 또 메디톡스, 지금 몇 개 이렇게 쭉쭉쭉쭉 쳐봤는데 느낌은 뭐냐면 그냥 동반적으로 제약주들이 나스닥 바이오 인덱스처럼 움직이진 않아요. 근데 좋은 것만 좋아요. 이런 거 몇 개만 좋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상승해서 턴한 상태. 그러면 이제 지수를 보면 되겠죠. 코스피 지수 어떻습니까?
이거한테 트집을 잡는 거는 어떤 경우에 트집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 추세가 원래 못 갈 거다. 추세는 이제 빠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아까 얘기해서 미안해 그럼 좀 주식을 줄여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러면 그거에 트집을 이 인덱스 하나만 딱 봤을 때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잡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탄력이 지금보다 상당히 둔화되고 그 탄력이 분명히 맞죠.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둔화돼 있어. 근데 이때는 똑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하는 거는 그냥 미리 잠깐 끄는 사람들만 투집 잡을 수 있어. 미리 잠깐 끈 사람, 주식 없는 놈, 그런 사람들이 투집 잡을 수 있습니다. 각종 예를 들겠죠. 이동평균선과 확산을 못합니다. 지금 거래대금이 축적하게 증가하지 못하다. 시박한 거 어떻게 알아? 네, 트집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트집 잡고 있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제가 웬만하면 일본 나라는가? 그다음에 001 코스닥 어떻습니까? 아, 그지 말고 01 보고요. 0001 이게 코스피 200입니다.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00이라고 0002라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얘가 좀 더 강해요. 근데요, 요때까지 있잖아요. 요때까지요. 코스피가 강해요. 요때까지. 어찌됐든 얘도 추세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상대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코스닥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올라갔던, 제가 볼 때는 추세를, 이거의 추세는 이 정도밖에 자를 수 없거든요. 그쵸? 이 올라간 추세가 길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조정이, 그러니까 다운턴으로 볼 수는 없다. 분명히 다운턴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정체 구간으로는 볼 수 있다. 만약에 이만큼 올라온 게 이렇게 길었다면 사실은 되게 유의미하지 않은 정체일 수 있겠지만 이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코스닥 지수,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면 적어 보면 코스피 단기 탄력 둔화 약화보다는 약간 조금 더 하는 거, 폭폭 둔화. 코스닥은 회복 기조 유지, 단기 정체. 이 정도 하면 큰 무리 없을까요? 미니멈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크게 꼭 틀리죠. 03 마찬가지죠. 상승폭은 주경주가 제일 높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통이 좋으니까 그렇지. 유통자에게 동시에 올랐으니까 그렇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죠. 이걸 다운턴으로 보기 좀 어렵죠. 근데 이 회복 랠리는 있는데, 이 회복 랠리에 대한 단기 정체 정도. 중소형주도 마찬가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을 다 뜯어봤어요. 그리고 결론 내면 되잖아요, 이제. 물론 여기서 이제 더 뭘 좀 하고 하면 더 좋긴 한데 나도 지치고. 하면 좋긴 하. 뭐든지 하면 좋지. 밤새면 좋지. 근데
지치고 그냥 이야기를 조금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축약을 해볼게요. 첫 번째, 글로벌한 상황에서 위험자산이 선호가 지속되고 있다. 주식을 계속하자. 이 의미는 우리 시장에서 지금 통용이 되고 있냐 없냐를 먼저 판단을 하면 어떻죠? 우리 시장에도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실제로 상승 기조가 우리 시장 상승 기조는 유지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조금 속도가 둔화되거나 정체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얘도 마찬가지였던 상황입니다. 그죠? 얘도 마찬가지였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승 기조 유지, 결국 뭐냐면 계속 주식하자는 뜻입니다. 아직 주식을 꺾을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가격 지표상으로는. 위험자산도 선호되고 있고 그게 우리하고 다이버전스가 나타나서 우리한테 부정적인 흐름으로 나타나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내부로 뜯어볼게요. 결국 지금까지 이 국면에서 이 섹터의 내부 흐름을 보면 제일 센 게 누구예요? IT에서 금융. IT하고 금융. 이게 현재 제일 세죠? 1년 전. 아니라고? 1년 전에도 그랬죠. 작년 초에도 그랬어요. IT하고 금융은 계속해서 시장에 주도적인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주도주가 IT하고 금융이면 장은 언제 꺾으면 돼요? IT 금융 꺾이면 꺾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한테 사실은 고민의 타이밍이 왔었죠. 미국의 IT가 꺾였으니까. 당연히 고민의 타이밍이 왔었죠. 그런데 우리 아까 미국 시장 봤는데 미국 시장의 셀사인이 어저께 났나요? 미국 시장의 셀사인이 그저께 났나요? 아니죠. 2주 전에 났습니다. 그 2주 전에 미국 시장에서 IT 기업들 셀사인이 났을 때 그걸 셀사인이라고 보자고요. 봤을 때 셀사인이 났을 때 우리나라 IT의 반응이 어땠죠?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부터 나쁘게 봐야 돼요? 그거 났을 때도 괜찮았는데 오늘부터 왜? 왜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맞잖아요. 지난번에는 그런 일이 반응 안 할 일이 있었고 이번부터 반응할 거야 라고 우기는 것보다 이게 더 편안한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거기에 엔드 시장의 포지티브한 요인으로 역할로 글로벌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두 가지 변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금리하고 불이죠. 우리 주도주가 뭐라고요? IT하고. IT만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머릿속에서 IT만 있다고 생각하는 걸 조금만 바꿔보면 은행도 있어요. 근데 은행이 갑작스럽게 오른 게 아니라 올해 작년 초부터 계속해서 시장을 리딩해왔던 주식이에요. 주도주예요. 금리가 이렇게 되면 어떻죠? 은행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주 어땠죠? 오히려 상승이 강화됐잖아요. 그러면 주도주가 이렇게 두 개다. 두 개의 섹터가 있는데 IT는 해외 변수에서 나쁜 요인이 발생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펙트가 없어요. 이펙트는 오히려 어디에서 발생을 하냐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그 밑단에 있는 종목들의 동시다발적으로 상승하다가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빠지는 형태로 바뀌고 이 정도여서 문제인 거지. 그죠? IT는 영향이 작고 금융은 오히려 상승이 강화될 모멘텀이 발생을 해서 상승이 강화됐어요.
그런 측면이라면 시장을 꺾어야 돼요. 꺾을 이유가 없죠. 제가 지난번에 PMI를 보면서 리스크해 보인다 그래서 좀 걱정스럽다고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그 전에 IT가 영향을 받기 시작을 했고 그 전까지는 금리가 하락 리스크가 있었고 IT는 조정을 받았고 금리는 하락 리스크가 있고 그런데 ISM이나 PMI가 한 단계 더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금리는 한 단계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입니까? 근데 그 저의 불안감을 싹 다 지어준 게 드라기였던 거죠. 그 불안감을 싹 다 지어줬던 게 드라기였어요. 그래서 주도주가 견조한 거예요. 심지어 주도주 중에 하나는 상승 강화 모멘텀까지 생긴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시장을 굳이 꺾어야 할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꺾을 이유는 없다. 계속 주식하자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탄력의 측면이잖아요. 탄력의 측면에서 보면 탄력을 고민하는 거는 그건 거잖아요. 내가 이 타이밍에서 주식을 얼마만큼 많이 할까? 이건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의 방향이 있으면 내가 주식은 한다. 주식을 한다. 주식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주식을 한다. 근데 주식이 세게 올라갈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빚내서 한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세게 올라갈 것 같지가 않으면 빚은 내지 말자. 이 정도가 맞는 얘기거든요. 내가 주식 비중을 얼마나 공격적으로 가지거나 탄력의 문제라고 보면 유의미한 임플리케이션을 찾을 수 있는 게 지수를 볼까요? 01 시장은 아주 계속 셌나요? 아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보면 이거 별로 안 세요. 아주 원만하게 올라갔다. 그러다가 여기서 한번 세요. 그리고 쭉 놀아. 근데 여기서 겁나 세진 거예요. 그죠? 왜 그랬을까? 이때 갑자기 매크로가 좋아졌고 이때 갑자기 매크로가 이때 그랬을까? 시황을 안 보고 진시황을 안 보고 본 거지. 너희들이. 제가 생각할 땐요. 시가총액이 합이잖아요. 시장은 언제 세냐면 IT하고 은행 금융이라는 주도주 외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아지면 얘가 세져요. 근데 걔네들이 안 올라가면 얘가 약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한 게 우리 아까 종목들 쭉 봤죠. 네. 지주회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통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선. 알파는 아예 회복 종료. 뭐냐면 지수가 지금 올라가는 탄력이 한 이때부터 이렇게 둔화됐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때까지 셌잖아. 그리고 이렇게 됐죠. 왜 이렇게 됐을까? 아, 우리 아까 자동차를 안 봤구나. 근데 안 봐도 돼. 뭐 중요하다고. 이렇게 했다가 왜 이렇게 했을까? 제가 생각할 땐 지주 빠지고요. 저거 빠지고 저거 빠지고 저거 빠졌어요. 코스닥을 한번 갖다 봐. 요 시점하고. 안 맞아요? 코스닥 이때부터 누웠죠. 그러니까 지수 이렇게 눕힌다니까요. 중소형주하고 중형주가 제일 많이 올랐어. 차량 이 시점이 딱 맞죠. 다시 01로 가봐요. 완만하잖아요.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이렇게.
왜 그러냐고요. 삼성전자하고 금융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도주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도주 외의 것들이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단기적으로 올라간 것들이 조정을 받을 때 지수의 탄력은 둔화된다고요. 이때 셌죠? 이때 동시다발적으로 아모레프식이랑 CJ랑 현대차 반등할 때 걔네 한번 걔네 한번 붙여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1월달부터 셌잖아요, 시장. 1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건 사실은 여기서부터는 원래 더럽다. 2년으로 가요. 500일로 보죠. 500일. 이때부터 올라갔다고 하면 이거 박스권이죠. 이거 박스권이잖아요. 삼성전자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올랐어요. 은행주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올랐어요. 딴 게 빠졌어요. 박스권. 내가 이때부터 좀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제 아까는 여기가 그렇게 안 세 보였는데 뒤에 걸 보니까 여기가 좀 더 세 보이죠? 그죠? 여기서부터 누가 올랐을 것 같으세요? 삼성전기, LG전자, 증권주.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와 이것도 센데요? 라고 우리 세미나 하면서 얘기했던 유통을 발견했을 때 시점이 언제? 이때요. 이때. 맞지 않나요? 걔네 유통,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지주,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도시화 할게요. 삼성전자가 있어. 은행주가 있어요. 얘만 있으면 근데 여기에 1월부터 IT가 더해진 거예요. IT 나머지가.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여기서부터 IT가 더해진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한 4월 정도 될 텐데 여기서부터는 지주, 유통, 또 뭐 있어? 뭐 다른 섹터들도, 그러니까 뭐 제약도 중간중간 뜬 적이 있었고, 뭐 이렇게 잡다한 거, 이러니까 지수가 어떻게 된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똑같잖아. 그래도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될 거예요? 안 세지. 안 세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안 세지. 왜? 얘네들이 아직 정치니까. 얘네들이 아직 정치니까. 그래도 최근에 좀 세 보였던 거는 은행 덕분인데요. 은행이 지난주에 올랐던 것만큼 다음 주에도 오를까요? 에이, 무슨 개발주도 아니고. 우리 저번에 은행주 처음 판단할 때 보면 은행주는 굉장히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셀 때 좀 파는 게 약정할 때 편합니다. 뭐 이런 말씀도 드렸던 거 기억나요? 은행주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저렇게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없거든. 그렇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시장 상승 계속한다. 근데 셀 거냐? 안 세다. 글로벌하게도 다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승 기조만 유지하고 단기로 안 셀 거다. 그럼 단기로 언제 세요? 얘네들이 움직이면 세겠죠. 그것도 아무도 없는 것들이 확 튀는 것보다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가 이렇잖아요.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세지면 그럼 지수는 진짜 세지겠죠. 다시. 그래도 파지티브한 사인이 또 났죠. 왜? 이 1년의 과정에서 여기서
사실 여기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오른 게 아니라 여기서는 올랐던 주식이 있어요. 소재산업재거든요. 근데 소재산업재는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다운턴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오늘 봤잖아요. 예하고 잘 하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모멘텀도 있어, 내부적으로. 한국 더 나가서 얘기하면 저 개인적으로 중국 시장 되게 좋겠거든요. 누구는 막 이제 중국 시장 판매하시던데 우리 임원들 황금알 사신 거 판매 다 하셨어요. 근데 네, 전 중국 시장 좀 좋게 보이거든요. 이게 있으면 시장이 또 이렇게 상승세가 계속 유지될 수도 있고 조금 더 가팔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상승하냐 안 하냐는 일단은 앞으로 전망은 틀릴 수 있지만 시장 하나만 접근해서 볼 때 상승하냐 안 하냐를 판단하는 건 삼성전자, 금융 얘만 갖고 판단하자. 얘 빠지면 그냥 주식하지 말자. 단 그 탄력은 삼성전자나 은행주가 그 헤게모니를 갖고 있지 않다. 이게 센가요? 세려면 이렇게 셌어야지. 이게 센 거죠, 진짜. 근데 이때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하고 은행주가 아웃퍼폼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그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좀 시장은 전망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일단 오늘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아닐까? 그러니까 주식은 계속하자. 아직까지 리스크한 부분은 황우식 대리 네. 답이 됐나요? 네. 됐죠?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주식을 계속하자. 안전자산 전 글로벌하게 안전자산, 위험자산이 계속해서 선호되고 있는데 내가 뭐 잘났다고 먼저 안전자산으로 도망갈 거냐. 남들 할 때 하자. 그럼 그 시그널이 뭐냐? 라고 보면 다른 지표 시그널도 있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시장 시그널이 아주 명확한 게 하나 있다. 삼성전자나 은행주일 거다. 그거 보고 포지션 전체 정하고 그 다음에 수익률을 제고하는 타이밍은 탄력이 강해질 때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주도주가 삼성전자랑 이거라고 이거일 때 얘를 피해서